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공자가 내게 인생을 물었다입니다. 부제는 흔들리는 나를 위한 사서 명문이에요. 사서는 넉사의 책서, 그러니까 네 가지 책인데요. 중국 고전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어는 이 공자님의 말씀을 모은 것이죠.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올해로 직장생활 14년 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직장생활이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책을 보면서 좀 위로를 얻곤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추리소설을 엄청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는 논어, 맹자 이런 중국 고전에 굉장히 문장들이 와닿더라고요. 나중에 글을 쓰거나 할 때 인용하기도 참 좋고요. 여러분은 공자, 맹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딱딱하거나 고리타분하다 이럴 때 아니 이게 무슨 공자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공자님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꼰대나 금수저 이런 거랑은 거리가 있는 분이라서 그래요. 이 책에 공자를 간단히 소개한 게 나오는데요. 공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랐고 그 부잣집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양치기를 했다고 해요.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공자가 제자를 3,000명이나 거느린 그 스승이 됐는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전국 최대의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쯤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본받을 점이 많았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공자가 대단하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도 지금 우리가 읽어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맹자, 중용, 대학 요런 그 사서의 다른 책들 구절도 나오는데요. 주로는 논어의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될지, 가정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내용이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던 증자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아들이 떼를 쓰면서 엄마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꾀를 내가지고 너 여기서 얌전히 놀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걸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에 혼자 갔다 왔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남편인 증자가 진짜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증자가 하는 말이 엄마가 아이를 속이면 아이가 엄마를 믿지 않을 텐데 장차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혼자 가려고 잠깐 그 임시 방편으로 아이를 떼놓고 가려고 했던 그 말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딱 보고 진짜 멋진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그 직장인, 좋은 팀장, 선배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또 사서 중에서 대학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군자는 자기를 갖추고 나서 남에게 요구한다. 진짜 맞는 말이죠. 자기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게 리더의 가장 기초라는 얘긴데요. 이게 잘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뢰랑 맥이 딱 맞죠.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생각을 해보면 지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말 바꾸고 이런 사람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잘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신뢰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보면서
아, 나는 그렇게 일관성을 갖고 말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면 신뢰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그 신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쌓을 수 있느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럴 때 빨리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 신뢰를 잃을 뻔 하더라도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항상 당부를 하는 게 잘못한 거는 괜찮다.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일이 커지니까 무조건 일이 좀 잘못된다 싶으면 바로 알려라.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신뢰가 중요한데 그게 뭐 직원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인사팀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인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뭐 재능이 중요한가 라고 할 때 그 공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실하지 않고 재능만 있는 사람은 일이나 승냥이와 같아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능이 부족하면은 일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하면 됐는데 이게 사람이 품성이 나쁘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성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직장인인 이상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도 논어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맞는 얘기인 게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은 일을 이제 처음 와서 일이 좀 미숙하거나 한 사람은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항상 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뭐를 모르는지만 알아도 일의 절반은 벌써 배운 거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잘한다는 거는 뭘까?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 아, 이것도 직장 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이거랑 맥이 닿습니다. 신뢰는 실수를 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머리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게으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 이거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실수하면 바보지 라고 생각만 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신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새 부서에서 첫인상이 한 3개월 안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한 실수는 그래 처음이니까 하면서 좀 덮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초년병 때는 저도 실수를 좀 해가지고 지금은 부장이 되신 제 사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는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다른 후배들의 실수를 잡아주는 일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까? 이거는 제가 직접 좀 해봤던 건데요. 약간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내가 쓴 보고서를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서 이거 틀린 거 좀 잡아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은 진짜 열심히 찾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보다 선배인데 만약에 내가 실수한 거를 잡아냈다. 그러면은 엄청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저한테 안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후배가 잡아냈다. 그러면 저는 네 덕에 고쳤다. 너무 실수도 잘 잡고 너 진짜 눈이 밝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만약에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후배가 저를 엄청 대단하게 보겠죠. 아, 선배는 역시 진짜 실수가 없네, 일을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차피 우리 팀에서 나가는 보고서면은 실수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경험은 혹시나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분한테는 꼭 권하고 싶어요. 실수 얘기를 공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님이 보기에 진짜 잘못이 뭐냐?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것도 참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이라는 얘기죠. 일이 되게 하려면 잘못은 빨리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책에 많은 설명이 있긴 한데요, 가장 확 와닿았던 게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서 중에 중용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평이한 도리를 행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짓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그러니까 소인은 맨날 위험하게 뭐 불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로또 같은 거를 이제 사서, 아, 나 진짜 이번에 되면 난 진짜 대박 이러면서 뭐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다 보니까 결과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군자는 딱 보면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가진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으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평이한 도리를 행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별게 없어요. 하루하루 내가 생활을 잘하면 그게 참 좋은 거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면 그게 좋은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과정이니까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책에는 이렇게 제가 소개 드린 것처럼 분명히 한자로 되어 있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에도 꽤 잘 맞게 이런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우리의 인생에 인생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소곤소곤 알려주는 책,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